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0일 목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워싱턴 DC에서 64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헬기와 충돌해 추락하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2기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은 학교와 교회, 병원 등 민감한 지역까지 성역 없이 단속하고 걸리는 불치자들은 모두 체포하며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산업과 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현대차 등이 혜택을 본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29일 미국의 강한 경제 상황과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논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피했습니다. 지난 12월 계란 12개 한 상자의 평균 가격은 $4 15센트,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0센트 올랐고 2023년 여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안은 계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상황을 분석하는 회사 알토스 리서치를 창업한 마이크 사이먼스 CEO가 최근 매물주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3채 중 1채가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면서 지난달 실업률이 최근 들어 가장 높이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거의 3년 만에 최고치인 4.3%로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가 금융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CNBC가 지난 28일 X가 비자 카드와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시카고 한인회 정관 제5장 규정에 의거해 실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5개월간 지속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지난 1월 19일 양측 합의로 6주간의 휴전에 돌입하면서 국경 검문소에서 대기 중이던 식량과 연료 등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는 등 인도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1월 열리는 낙태 반대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 영상 축사를 통해 낙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명을 위한 행진 집회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출산 이후까지 무제한으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급진 민주당의 노력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지원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아울러 법무부의 청소년 성전환 치료 관행에 반대하는 입법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64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헬기와 충돌해 추락하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29일 오후 8시 53분경 아메리칸 항공사나 PSA 항공의 소형 여객기가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을 하던 중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부딪혀 인근 포토맥 강에 추락한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사고 여객기가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중부에 있는 캔자스주 위치토시에서 워싱턴 DC로 가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으며 고위직은 없었다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2기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은 학교, 교회, 병원 등 민간 지역까지 단속하고 걸리는 불체자들은 모두 체포하고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수감자 5,000명 이상을 신병 인수받는 대로 가장 먼저 추방하고 있었으며 형사범죄 외국인들 67만 명, 최종 추방령 무시 잠적자 130만 명, 바이든 시절 미국 안에서 풀어준 1,000만 명 중에 2년이 안 된 500만 명 등 모두 700만 명 이상을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방 대상자가 있는 아파트, 레스토랑 등 일터 등에서도 불법 체류자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과는 달리 학교와 교회, 병원 등 이른바 민감한 지역에서도 체포를 허용해 그야말로 성역 없는 체포와 추방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타겟으로는 이민자 범죄정보 시스템으로 추적 정보가 있는 형사범죄 외국인,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도망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산업과 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현대차 등의 혜택을 본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지난 29일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고급차인 롤스로이스 전기차를 리스할 경우 7,500달러 보조금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끝내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들에게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 및 업계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 차량은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지난 29일 미국의 강한 경제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피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동결한 후 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기존보다 현저히 덜 제한적이고 경제는 강한 상황이라면서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실제로 실행될지 지켜보는 단계라면서 관세, 이민, 재정정책, 규제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2월 계란 12개의 한 상자의 평균 가격은 4달러 15센트,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0센트 올랐고 여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급등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계란이 최하 가격 12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일부 지역 소비자들은 이미 평균 가격의 2배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계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고공행진의 이유는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2달 동안에만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도살 처분된 암탉은 약 1,720만 마리로 조사되었습니다. 계란 가격에 대한 올해 전망은 더욱더 암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져 올해 계란 가격이 20% 더 치솟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류 독감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부활절 등으로 수요는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전문가들은 계란 가격이 언제 안정화될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의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상황을 분석하는 회사 알토스 리서치를 창업한 마이크 사이먼스 CEO가 최근 매물 주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3채 중 1채가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23년 초 이후 약 2년여 만에 연간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5만 1,000여 채의 새로운 매물이 시장에 나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 정도 더 높은 수치를 보인 가운데 올해 집을 팔고 싶어하는 셀러들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면서 지난달 실업률이 최근 들어 가장 높이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거의 3년 만에 최고치인 4.3%로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미국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에 따라 앞으로 몇 주간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기상이변을 제외하면 미국의 노동시장은 견고하다는 평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가 금융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지난 28일 X가 비자카드와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자카드는 미국 최대 신용카드 네트워크로 이번에 X 측과 엑스머니 어카운트에 대해 계약했습니다. CNBC는 비자카드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엑스머니 어카운트의 첫 번째 파트너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한인회 정관 제5장 규정에 의거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1심 1장소는 3월 8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윌링에 위치한 시카고 한인문화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회장과 부회장 입 후보자의 자격은 일리노이주 내 5년 이상 거주한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선거 공고일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선거 공고 당해 연도 한인회비를 납부하고 정관 제3장 제15조 1항과 2항, 제16조에 저촉되지 않는 정회원으로 시카고 한인 정회원 300명 이상이 추천하는 자, 선거 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 또는 미국 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입니다. 이 후보 등록 서류는 2월 14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글랜비에 위치한 시카고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며 등록 비용은 2만 불, 서류 교부 비용은 500불로 교부 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후보 등록 일시 및 접수는 2월 28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카고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5개월간 지속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지난 1월 19일 양측 합의로 휴전에 돌입하면서 국경 검문소에서 대기 중이던 식량과 연료 등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는 등 인도적 지원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가자지구의 아동과 가족들에게 식량과 물, 의료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운 겨울이 최소 2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겨울 용품을 긴급 배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난 1년간 현지 직원을 25명에서 250명으로 대폭 늘리고 파트너 기관과 협력해 인도적 지원 체계를 갖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지원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모든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관행에 반대하는 입법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은 미성년자가 다른 성으로의 전환에 대한 자금 제공, 후원, 촉진, 보조 또는 지원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처럼 파괴적이고 삶을 바꾸는 절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있어 모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메디케어를 통한 성전환 의료 서비스 비용 지급을 차단하고 성전환 환자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 1557조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도 어제처럼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시기에도 참 좋은 날씨인데요. 그러나 오후에는 곳곳에 한 차례 비 소식 짧게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9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36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